다음 제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품은 가운데 있는 제품들입니다. 제 요 위에 있는 제품은 얘하고 같은 브랜드네요. 쿼드입니다. 쿼드의 신제품 아르테라 솔루스입니다. 완전 신제품은 아니고요. 그리고 밑에 있는 제품은 스웨덴 브랜드죠. 프라이메어의 i15 프리스마라는 제품입니다. 여기서 이제 프리스마라는 이름이 붙는 제품이 있고 안 붙는 제품이 있는데, 프리스마라는 게 프라이메어에서 개발한 네트워크 시스템의 이름이에요. 프리스마라는 이름이 붙는 것은 그 네트워크 시스템이 기본 옵션으로 들어가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단 한국 버전은 와이파이 기능과 블루투스 기능이 빠져 있습니다. 일부 샵에서는 그것 때문에 블루투스 어댑터를 그냥 보조로 끼워주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와이파이 기능은 어차피 오디오 제품에서 좋은 음질과 쾌적한 작동을 보장하기 위해서 무선 와이파이 기능보다는 랜 케이블을 연결을 하는 것을 권장하기 때문에 와이파이가 지원을 안 하더라도 랜 케이블을 연결을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설명을 좀 더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 두 제품은 뭐가 다르냐? 가장 큰 차이점은 쿼드는 CD가 되고요. CD가 되고 네트워크 기능이 안 돼요. 그리고 아래에 있는 프라이메어 제품은 CD가 안 되고 네트워크 기능이 돼요. CD를 내가 재생을 해야 되느냐, 재생을 안 해도 되느냐, 거기에서 또 이제 가장 큰 갈림길이 발생을 하죠. 신기하게도 이 두 가지 제품이 정가가 똑같습니다. 공식 소비자 가격은 220만 원으로 둘 다 똑같아요. 실제 판매되는 가격도 거의 같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른 점이 또 무엇이 있느냐, 음색이 또 완전히 다릅니다. 음색이. 솔직히 저는 이번 이 기획 입문용 제품 비교기를 준비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쿼드 제품에 별로 관심을 안 갖고 지냈어요. 테스트를 해보고 그러면서 좀 더 이제 객관적으로 이제 평가를 할 수 있게 된 거죠. 쿼드 특유의 음색이라는 게 있는데, 쿼드라는 브랜드는 원래가 진공한 앰프로 유명한 브랜드거든요. 그리고 영국 브랜드고, 지금 이 쿼드라는 브랜드가 나름대로는 사실상 IAG 오디오 그룹 소속이긴 하지만 영국 특유의 그 음색, 그리고 쿼드라는 브랜드가 가지고 있었던 음악적인 가치, 저는 그런 측면에 대해서 상당한 의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심지어는 좀 부정적인 입장이었어요. 쿼드에 대해서. 그리고 쿼드가 정말로 옛날의 쿼드로서의 오리지널리티를 과연 유지를 할 수 있겠느냐, 하고 있냐 정말 너네들 제대로, 그런 의심을 대단히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이 쿼드 제품을 사용을 해보면서 쿼드가 가격도 별로 비싸지 않지만은 정통 영국 사운드, 정통 영국 사운드라는 게 이제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어떻게 정의를 내릴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참 난해하긴 합니다만은,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오디오 평론가이자 칼럼니스트로서 이 정도면은 쿼드가 이름값을 지키고 있다라고 저는 단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당히 얘네들이 오리지널리티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리고 그 음색적인 측면이 차별화된 음악성을 유지를 하고 있다. 그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통을 지킨다라는 게 항상 올라운드면서 만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한테 다 맞는다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개성과 전통도 안 지키는 브랜드는 이런 취미 분야에서는 평론가들한테는 아주 혹평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개성과 전통과 오리지널리티를 지키면 지킬수록 그 브랜드에 대한 신뢰감이 유지가 되거든요. 이게 10년이 지나든 20년이 지나든 50년이 지나든 100년이 지나든 그 오리지널리티를 유지를 한다는 거 하나만 가지고도 그 브랜드에 대한 과거의 신뢰가 계속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 쿼드 제품들을 사용을 해보면은 그 특유의 소리의 밀도, 감칠맛, 부드러움, 윤기감, 매끄러움, 소리의 중후함, 감미로움, 따스함, 그런 느낌들이 아주 좋아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굉장히 차별화되어 있고 다른 브랜드보다 더 낫다라고 할 만한 부분이, 그 부분을 얘네들이 여전히 확보를 하고 유지를 하고 있다는 점이죠. 그 부분만큼은 칭찬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소리의 투명도를 10점 만점으로 표현을 해보자고요. 소리의 투명도가 10점 만점이라면은 제가 봤을 때는 얘는 6.5에서 7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6점 아래면은 약간 답답해지는 거고요. 6.5도 약간 답답할 수도 있겠죠. 여기에다가 답답한 성향의 스피커 물리지 마세요. 답답한 소리를 싫어하시면은, 어두운 소리를 싫어하시면은 여기다 답답한 성향의 스피커 물리시면은 자살골이에요. 그거 누구 탓을 하시면 안 돼요. 8점이 넘어가는 순간 되게 밝은 성향이 되는 거예요. 프라이메어 같은 경우가 한 8에서 8.5 정도 될 것 같아요. 반면 프라이메어는 클래스 D 방식의 앰프예요.
정확한 이론은 아니지만 약간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용어를 그냥 디지털 방식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된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얘는 전형적인 진공관스러운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약간 올드한 스타일의 소리를 내는 겁니다. 굉장히, 그러니까 음악 장르로 치자면은 약간 블루스 같은 소리를 내는 거예요. 블루스. 옛날 뽕짝 같은, 남진 목소리 같은 아주 진득하고 그윽한, 그러면서도 따스하고 푸근한, 그러면서도 아주 기름기가 절절절절 흐르는 것 같은 그런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근데 프라이머는 그거하고는 완전히 반대되는 소리가 내는 거죠. 소리적인 측면에서는 쿼드 아르테라 솔리스를 좋아할 수 있는 분들은 프라이머를 좋아할 수가 없어요. 거의 그럽니다. 프라이머를 좋아할 수 있는 분은 쿼드 아르테라 솔리스 소리를 들으면은 뭔가 좀 답답한데, 뭔가 좀 약간 좀 끈적끈적한데,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동차로 표현을 하자면은 얘는 차량이 무거운 그랜저 스타일이고, 요 아래 프라이머 같은 경우는 차도 아니에요. 얘는 차도 아니고 속도가 엄청나게 잘 나오는 그 오토바이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프라이머는 완전히 하이 스피드예요. 하이 스피드. 소리가 그냥 광대역이면서 빠른 거예요. 그러니까 좀 약간 예민할 수가 있어요. 그런 소리는. 프라이머 i15의 소리는 약간 예민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오디오적인 쾌감이라든지 소리의 선명도라든지 입체감이라든지 소리의 이미징이라든지 이런 거는 되게 좋아요. 동급 최고 수준이에요. 뭔가 크리티컬함, 짜릿함, 이런 느낌은 제가 단정을 합니다. 이 가격대에서 i15보다 더 좋을 수 있는 애가 거의 없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프라이머 i15가 생긴 건 이렇게 슬림해 보이고 작아 보이지만은 절대로 여러분들이 겉만 보고 성능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진짜 바보 같은 행위예요. 근데 그런 특성에 있어서는 i15가 가장 탁월하다. 이 가격대에서는 아주 놀랍도록. 특히 이 클래스 D 방식이라는 게 제가 예전에 칼럼을 썼을 때 클래스 D 방식은 어떠한 경우에도 어떤 스피커를 매칭을 했을 때에도 그 스피커의 성능의 일정 부분은 확보를 해준다. 클래스 D 방식의 앰프의 가장 큰 특징은 AB 클래스의 앰프, 그러니까 소위 말하자면은 그냥 쉽게 표현하자면 아날로그 방식이라고 설명을 드릴게요. 아날로그 방식으로 신호를 증폭하는 앰프들은 스피커를 좀 어려운 스피커를 매칭을 했을 때에는 구동이 좀 잘 안 될 때는 그냥 아예 중간 대역의 소리를 아예 재생을 못 해버린다거나 허리가 끊어졌다라고 해요. 고음하고 저음 사이가 횡 비어버려요. 아니면 아예 저음이 아예 재생이 안 되거나, 혹은 고음이 너무 뻣뻣하게 재생이 되거나, 고음이 답답하게 재생이 되거나. 그러니까 스피커마다 특성이 다르게 증상이 다르게 나타나지만은 어느 대역에서 대역의 에너지가 급격하게 떨어지는 현상들이 자주 발생을 합니다. 아날로그 방식의 AB 클래스 앰프 같은 경우는요. 근데 클래스 D 방식의 앰프는 그런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심지어 지금 이 i15라는 앰프는 자기 욕심을 조금만 낮춰준다면은 1000만원대 스피커를 매칭해서도 제법 잘 구동을 해줍니다. 전체적인 밸런스를 잘 유지를 해주고 중고음의 이탈력이라든지 저음의 단단함이라든지 그런 거를 부피에서는 연상할 수 없는, 그러니까 절대로 이 슬림한 부피만 보고 음질을 판단하시면 절대로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은 단점은 무엇이 있느냐? 소리가 약간 뻣뻣해요. 이 프라이머 i15 같은 경우에는 탁월한 장점이 있는가 하면 고성능의 스피커를 매칭을 해서도 동급의 다른 AB 클래스 앰프에서는 절대로 발휘가 될 수 없는 기본기가 나와줘요. 균형 잡힌 각 대역별로 딱 정교하게 균형 잡힌 소리를 내줍니다. 특히 소리의 명징함, 소리의 선명도, 그리고 저음의 명확한 표현력, 저음의 임팩트, 중음의 또랑또랑한 표현력, 그런 것들이 매우 잘 표현이 돼요. 단정을 짓자면 AB 클래스 앰프는 구동이 어려운 스피커를 매칭해서 그런 느낌을 구현해 줄 수 없어요. 그런 최악의 상황에 i15는 균형감을 유지를 해주는데 AB 클래스 앰프는 균형감을 유지를 못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항상 그렇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거 가지고 트집 잡으려고 하지 마세요. 최악의 경우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환경과 스피커를 어떻게 선택했냐에 따라서 그 최악의 열악한 상황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안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경우의 수를 또 다 따져봐야 되는 거고요. 반면에 프라이머 i15 같은 이런 클래스 D 방식의 앰프는 소리가 좀 차갑죠. 그리고 좀 소리가 좀 뻣뻣하죠. 소리가 약간 경직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물론 매칭과 튜닝이나 세팅에 따라서 안 그러게끔 다 조절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단점이나 아쉬움이 있을 수가 있다. 변수가 있을 수가 있다. 이것도 항상 그런 단점이 있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경우의 수와 매칭에 따라서 그런 단점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위에 있는 쿼드 아르테라 솔루스는 장점만 있느냐? 절대로 그러지는 않겠죠. 아르테라 솔루스는 어떤 스피커를 매칭하든 어떤 장르의 음악을 듣던 약간 이 가격대 오디오를 처음 구매하시는 분들은 단점을 찾아내기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왜 그러면은 무난하니까. 그러니까 빠짐없이 소리를 잘 내주고 중저음의 그 볼륨감, 골격감 이런 것들을 너무 잘 내줘요. 막간의 시간을 이용해 가지고 말이 나온 김에 60만 원짜리 캠브리지 오디오 1과 지금 아르테라 솔루스까지 힘의 느낌을 수치적으로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자, 캠브리지 오디오 1이 힘의 느낌이 5예요. 그러면 얘가 한 7이라고 하죠. 얘가 7.5나 8에 더 가까울 것 같아요. 상대적인 겁니다. 절대적인 게 아니라. 그러면은 이 프라이머는 좀 예의로 하고요. 아르테라 솔루스가 10이라고 봅니다. 아르테라 솔루스가 만점, 무조건 절대적으로 만점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캠브리지 오디오 대비 그 정도라는 이야기입니다. 캠브리지 오디오 1을 쓰다가 이 정도까지 바꾸게 되면은 우와 소리가 완전히 많이 바뀌었네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한 7, 8 그 정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더 좋은 거는 맞죠. 더 좋은 거는 확실하죠. 프라이머는 왜 이야기를 안 하냐? 프라이머는 뭘 매칭했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소리의 이탈감이나 소리의 시원시원하게 뻗는 느낌 그런 느낌은 10점 이상이에요. 프라이머 i15는 소리의 밀도, 밸런스, 안정감, 소리의 무게감 그런 측면의 에너지감이라는 측면에서는 아르테라 솔루스가 10점이라면은 얘는 한 7.5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프라이머가요. 그냥 대충 하는 이야기입니다. 보기보다 구동력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보기보다 중저음의 그루브감이나 중저음의 무게감이나 중저음의 이런 완력, 근력, 골격감 이런 것들이 저희가 생각하는 상식선을 넘어서는 정도 선까지 잘 나와줍니다. 그러면 이건 완전 극찬 아니냐. 그 상식이라는 게 기대를 별로 안 했던 거예요. 그 상식이라는 게 기대를 별로 안 했던 상식인 거예요. 얘나 별 차이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같은 브랜드잖아요. 쿼드 VA1이나 쿼드 아르테라 솔루스나 뭐 무게도 별 차이 안 나고 그러니까 별 차이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참고로 제가 알기로 출력은 별 의미가 없다라고 했지만 같은 브랜드 내에서는 출력이 의미가 없진 않아요. 왜냐? 같은 놈이 만들었으니까 의미가 없지는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외제차의 출력과 현대자동차의 출력을 동일선상에서 비교할 필요는 없겠죠. 소나타와 그랜저가 출력이 다르면 당연히 그 출력은 의미가 있는 출력이겠죠. 비교 대상을 제가 찾아봤어요. 같은 쿼드 브랜드에 얘는 진공관 앰프니까 출력을 직접 비교하기가 좀 어렵고요. 하위 기종 중에 베나라는 제품이 있어요. 쿼드 베나. 쿼드 베나라는 제품이 이번에 2가 나왔는데 걔가 똑같이 AB 클래스, 아날로그 방식의 AB 클래스 앰프예요. 같은 회사에서 만들었고 바로 형 동생 지간이기 때문에 거의 제작 방식도 거의 비슷할 거예요. 증폭 방식이나 이런 부분들이. 근데 걔는 출력이 40W인가 그렇고요. 얘는 출력이 75W인가 그래요. 거의 2배 차이인 거죠. 같은 브랜드에서 출력이 그렇게 거의 2배 차이 그렇게 나버리면은 성능 차이가 없을 수가 없죠. 근데 쿼드 베나 같은 경우가 가격대가 한 대략 100만 원 초반이라면은 얘가 200만 원 초반이잖아요. 100만 원 초반대에 판매되는 제품들은 그런 소리의 에너지나 밀도, 이미징, 골격, 뚜렷한 맥 이런 표현이 안 나온다라는 게 저희들이 20년이 넘도록 오디오 제품을 사용해 보면서 겪은 상식이에요. 근데 얘는 100만 원 초반대 제품이 아니죠. 올인원 제품이고 부피가 그다지 크지 않은 제품이다 보니까 저희가 상식선에서 얘도 그런 느낌이 별로 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런 느낌이 아주 우수하다라고 할 만큼 잘 나와주는 거예요. 무게도 들어봤더니 생각보다 무거워요. 부피가 다른 제품보다는 좀 작잖아요. 풀사이즈는 아니거든요. 풀사이즈는 42cm 정도를 풀사이즈라고 합니다. 근데 얘는 한 30cm 정도 될 것 같은데 훨씬 더 무겁게 느껴져요. 아니면 스펙에 11kg가 잘못됐던가. 제가 들어보기로는 11kg가 넘는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기대 이상이라는 이야기죠. 골격감, 소리의 뚜렷한 맥, 소리의 밀도 뭐 이런 느낌이 무슨 말인지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요. 그냥 예를 들어서
똑같은 트로트 음악을 부르는데 20대 초반의 아이돌이 부른 것과 남진이 부른 것과의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0대 아이돌 중에서 노래를 제일 잘 부른다는 아이돌 가수라고 하더라도 걔가 아무리 노래를 잘 부른다고 해도 남진하고 똑같은 느낌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절대 안 나오겠죠. 젊은 분들은 이해를 못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보다 젊은 분들은. 비교가 안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은 무조건 아르테라 솔루스는 무조건 좋은 것인가? 꼭 그런 건 아니고요. 모든 제품이라는 게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제 아르테라 솔루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오디오를 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오디오 경험이 많지 않은 분들, 이어폰이나 헤드폰을 좀 많이 사용해 하시다가 오신 분들, 혹은 카오디오를 좀 세게 하다가 오신 분들, 인이어 이어폰을 좀 맹렬하게 쓰다가 오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얘의 장점을 이해를 못 하실 수도 있습니다. 얘의 장점은 소리가 진득하고 깊이 있고 그루브감이 있고 감미로운 거에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뭔가 좀 진한 느낌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이어폰이 낼 수 있는 소리의 영역과는 완전히 차별화가 되어 있는 거죠. 이어폰을 듣다가 얘의 매력을 이해를 했다라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음악을 감상하면서 즐거워할 수 있는 그 영역이 더 넓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무조건 소리의 이제 짜릿함, 소리의 투명도, 얼마만큼 더 세세하게 분리가 잘 돼가지고 정교하게 해상력이 더 잘 표현이 되고 더 잘 들리느냐, 그 기준으로 보자면은 이 제품은 그다지 매력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기준으로 보자면은 프라이미어 i15가 훨씬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같은 가격의 제품이, 같은 시기에 같은 가격의 제품이 그렇게 장단점이 명확하게 달라요. 소리의 정교함, 소리의 해상력, 소리의 디테일, 세세함, 투명도, 소리의 스피드, 그리고 임팩트, 그런 느낌을 좀 더 좋아하신다면은 오디오적인 쾌감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런 측면을 좋아하신다면은 프라이미어 i15가 더 나을 수도 있다. 다만 차이점이라면은 프라이미어 i15는 좀 더 하이톤으로 좀 올려가지고 재생을 하는 거고, 이 쿼드 아르테라 솔루스 같은 경우에는 소리를 가능하면 밑으로 이렇게 쭉 깔아가지고 재생하면서 좀 묵직하게 재생하는, 그러면서도 진득하고 감미롭게 재생하는 그런 스타일이다. 그게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영상을 준비하면서 100만원 미만 제품도 전부 다 다시 사용해보고 몇 가지 다시 사용해보고 100만원 넘어가는 애들부터는 좀 더 디테일하게, 그리고 이제 200만원 넘는 제품들까지도 다 비교 테스트 해보고 그랬는데, 대표적으로 지금 이 가운데 있는 제품들의 매력이라는 게 굉장히 차별화가 되어 있어요. 어떤 제품이 더 좋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프라이미어도 어마어마하게 진짜 상품성 자체는 탁월하고요. 의외로 기대를 별로 안 했는데 이 아르테라 솔루스가 대단히 매력적이에요. 둘 다 매력적입니다. CD 음을 요즘 잘 안 듣는데 CD를 재생했을 때의 그 감성, 단일 CDP를 사용을 해가지고 매칭을 했을 때보다 얘가 더 좋게 느껴지는 경우가 더 많아요. 이 오디오 매니아로서 CD 재생의 메리트, 그러니까 파일로 재생을 하거나 스트리밍으로 재생했을 때의 느낌보다 CD를 재생했을 때의 그 존재감이라는 게 분명히 있거든요. 스펙을 떠나서. 근데 그 존재감이라는 게 얘가 나와줘요. 굉장히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극찬을 하고 싶습니다. CD를 재생한다라는 게 추가 비용도 들고 귀찮은 부분이 있지만은 아직까지는 그래도 여전히 CD를 재생했을 때의 그런 메리트라는 게 분명히 존재한다. 그거를 그냥 부수적으로 되게만 넣어놓은 정도가 아니라 그 CD 재생 음질이 대단히 탁월하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음색적인 측면, 대단히 진하면서도 감미롭고 농밀한 그런 느낌. 어떻게 이런 올인원 제품에서 나올 수가 있는가? 굉장히 말로 표현하기 힘든 그런 측면에 있어서 칭찬을 하고 싶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이 프라이미어 i15에 대해서는 그 전에도 저희가 굉장히 많은 자료를 작성을 하고 사용기 이벤트도 하고요. 저희가 주도적으로 대여 이벤트도 좀 했고요. 가지고 이 가격대에서는 가장 경쟁력이 좋은, 가장 상품성이 좋은 제품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제품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스피커는 어떤 스피커들을 매칭을 해야 될까? 그 이야기 살짝 하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르테라 솔루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한 5,600만 원 정도 되는 스피커까지도 매칭을 해보고 한 1,000만 원 초반대까지 스피커까지도 매칭을 해봤는데 좀 위험한 발언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별다른 부족감이 별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구동이 퍽이나 안 된다라는 느낌까지는 별로 없었어요. 물론 그 정도 가격대 스피커 중에서 가장 막강하게 구동이 안 되는 스피커까지 매칭하시면 안 되겠죠. 그것까지는 안 되겠지만은
이 쿼드 아르테라솔루스의 기본적인 성향 자체가 소리를 매끈하게 이렇게 깔아가지고 소리를 그 진득하게 이렇게 깔아가지고 넓게 펼쳐낸 다음에 소리를 이렇게 조율을 해주는 그런 스타일이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다양한 스피커를 매칭했을 때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어떤 스피커를 매칭하든지 간에 자기 위주의 소리를 내줘요. 감미로운 소리 스타일에 소리 톤이 너무 나대지 않고 낮은 톤에서 소리를 내주는 그렇게 스피커를 조율을 잘 해주는 능력이 굉장히 탁월하다. 프라이머 i15 같은 경우는 너무 뻣뻣한 소리, 오히려 오디오적인 쾌감이 너무 뛰어난 스타일의 스피커 중에서 지극히 좀 뻣뻣한 소리를 좀 잘 내는 스타일의 스피커는 매칭하시면 안 된다. 다만 리본 트위터가 들어간 스피커들과의 매칭은 기대 이상으로 대단히 뛰어났다. 의외로 그라함이라든지 BBC 모니터 계열의 스피커를 매칭을 했을 때도 얘네들이 디자인적으로나 브랜드의 이미지적으로는 전혀 안 어울릴 것 같은데 기대 이상으로 너무 잘 어울리더라. 그런 부분들까지도 저희가 다 확인을 했습니다.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0만원대에서 구매할 수 있는 100만원 초, 중반, 100만원 후반대에서 구매할 수 있는 제품들이고요. 스피커들하고 같이 매칭을 해서 판매하는 곳들도 대부분 있을 겁니다. 입문용 제품들을 보시는데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고요. 일부 제품은 따로 별도의 리뷰를 또 좀 더 분석적으로 해보도록 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지금 이 제품들 전부 다 음악 재생 영상을 찍어 가지고 올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오디오 평론가 오승영님하고 같이 음악을 직접 들으면서 실시간 평가 토크를 한 내용도 함께 동시간대에 같이 등록을 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계속 쭉쭉 다양한 제품들 이렇게 소개를 해 나가도록 하겠고요. 많은 격려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내용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